네, 안녕하세요. 가족의 전당입니다. 오늘은 가죽 공예에 관한 것을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복원이 전문이고 복원일이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부가가치도 생각해야 되고, 저도 이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벌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주문 제작이 들어오면 벨트, 뭐 케이스, 핸드폰 케이스, 그냥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의 가방을 그러니까 통가죽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래 쓰고 튼튼하니까요. 오늘 벨트가 지금 한 5개 정도 주문이 들어왔는데 간단하지는 않아요. 간단하지는 않고 좀 단면 처리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매끈하게 해야 되니까요, 단면을. 근데 이제 벨트가 됐든 어떤 제품이 됐든 통가죽 공예를 할 때 염색을 직접 하잖아요. 염색을 직접 하는데 상당히 그 좋은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건 이제 끝단을 반달 모양으로 해서 이제 만들기로 했는데 통가죽이기 때문에 두께가 약 한 3mm 정도 되고 땅땅합니다. 가죽이 최대한 하드한 가죽을 구입을 해서 쓰는데 여기에서 바로 염색을 하기보다는요, 이 상태에서 물을 한번 적셔 봅니다. 물을 적셔 보면 지금 현재는 아주 매끈하죠. 이상이 없죠, 전체가. 근데 물을 살짝 묻혀 보면은 기계에서 기름 성분이나 아니면 얼룩이나 이런 것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항상 벨트를 만들 때, 벨트가 됐든 다른 제품을 만들 때 물을 일단 살짝 이제 발라 봅니다. 뭐 지금 이 가죽 같은 경우는 뭐 깨끗하니까 문제가 없어요. 이제 이건 이제 염색을 해서 완전히 건조가 되면은 염색을 할 것이고,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이제 진한 밤색으로 염색을 하는데 미세한 염색으로 해줄 거거든요. 대부분 가죽 공예를 기초적인 것을 배울 때 뭐 이런 장갑을 끼거나 아니면 이런 거즈 있잖아요. 거즈, 붕대죠. 이런 거즈를 이용해서 이제 염색을 해주는데 오늘은 좀 염색 약품을 뿌리면서 그라데이션을 넣는 것까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튼튼하고 오래 쓰기 때문에 좀 힘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저한테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현재 염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연밤색이에요. 연한 밤색. 근데 이걸 진밤으로 또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옅은 색에서 진한 색으로 가는 것은 가능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염료를 손으로 염색하는 것은 그냥 해도 되지만요, 건으로 작업을 할 때는 환기를 꼭 해야 됩니다. 기계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이제 뒷면은 이렇게 그냥 뿌려주시고 약품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나오는 양이 그걸 확인하면서
염색을 뿌려줍니다. 대신에 이제 약간의 얼룩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앞면에는 좀 안 묻어야 되겠죠. 네, 앞에는 좀 묻지 않도록 조심을 하면서요. 여기에서 염색을 장갑으로 하는 것과 장갑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약품 양이 많게 되고, 그리고 거즈로 염색을 해도 좀 이제 최대한 양을 줄여서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원하는 색감이 나올 때까지 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만약에 뿌리는 염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굉장히 미세하고 촘촘해요. 그리고 고르게 나온다는 거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은 저같이 드라이로 바로 이렇게 말리지 마시고요. 좀 흡수가 되게 놓는 것도 좋습니다. 한쪽으로 놓고요. 지금 이제 이 벨트는 알밤색이죠, 알밤색. 약간 붉은빛이 더 돌았죠. 이것도 이제 침밤으로 해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꾸 불빛에 비춰보고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뭐 같은 밤색이라고 해도요, 어디가 좀 진하고 어디가 좀 연하고 이게 있거든요. 그리고 벨트를 만들 때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끝부분입니다. 끝부분 단면,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버클을 채우는 부분이죠. 여기에서 이만큼은 단면을 아주 신경 써서 잘 해줘야 돼요. 예. 그래야 주문하신 손님이 쓸 때 뭐 오래 써도 특별한 이상이 안 생깁니다. 자, 일단 두 개를 진밤으로 했고요. 이제 잠깐 시간이 지났고 지금 흡수가 돼가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이거를 우선은 좀 건조를 해 놓겠습니다. 자, 이제 흡수가 되고 건조가 됐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그라데이션을 넣어주는데, 이게 밤색이다 보니까 이게 내일 하루 정도 지나면은 조금 색이 연해져요. 연해지고, 그라데이션을 넣어줄 때는 색이 더 진해야 되니까 블랙으로 해줄 겁니다. 공예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그 미니건 있으면 좋아요. 지금 이제 기계 소리도 나고 환기도 시키고 오니까 약간 좀 시끄러운 소리가 있는데요. 뭐 어쩌겠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양 조절을 해가면서 어느 정도 내가 진하게 넣어줄 것이냐, 그걸 이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이 그라데이션 자체의 넓이가 어느 정도 되게 할 것인지 그것도 생각을 하면서 좀 해줘야 되겠죠. 근데 말이죠, 수제품은 손님들이 어, 기계로 만든 것처럼 완벽하게 반듯하게 하는 것은 원치 않아요. 왜냐면 벨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그랗게 차기 때문에 찼을 때 오히려 좀 멋이 난다는 거죠. 보기에도 좋고. 앞부분만 약간 넓게요.
자, 이게 이제 하나가 됐고요. 공방을 하시는 분들은 벨트는 색상별로 많이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복원을 하러 왔다가 한두 개씩 사가세요. 뭐 가격이야 이제 뭐 알아서 이제. 이 그라데이션은 저 같은 경우는 1cm 미만. 근데 작게 얇게 넣으면은 약 한 5mm 정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그 기계 도구를 사용을 하면은 작업 자체가 좀 빠릅니다. 매끈하고 깔끔하고 손자국도 안 나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염색할 때 막 장갑 자국이 나잖아요. 그라데이션 자체가 조금 올록볼록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왜냐면 벨트를 찼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차기 때문에 나름대로 멋이 난다는 거죠. 이쪽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은 이제 뭐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뭐 컴프레셔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미니 컨 하나 정도 있으면은 염색을 할 때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그냥 좀 이렇게 이쁘게 나와요. 자, 오늘은 벨트를 염색하는 것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완전히 건조가 되면은 블랙은 블랙대로 확실하게 보이고 선명하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벨트를 만들 때 그라데이션을 넣는 것을 좀 보여드렸습니다.